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듯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추가 공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도중 중동 상황을 고려해 조기 귀국을 결정하는 등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자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해야 했다. 이란은 하나의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누차 말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작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으로 급히 귀국하자 다음 날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도 취소됐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 해결과 에너지 관련 정책 협력 등 기대감이 높았으나 일정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급격히 상승폭을 내줬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998포인트를 넘어서며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중동 리스크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전일 대비 0.12% 상승한 2,950포인트 선에 코스닥은 0.21% 하락한 775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집중 매수에 나서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반도체 업황 및 메모리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계속되는 중동 리스크 속에 가장 안정성이 높고 리스크 종식 이후에도 상승이 기대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1.57% 상승한 58,100원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0.4% 오른 24만 9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려아연이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를 고려아연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자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번 1차 단기 계약을 통해 안티모니를 공급하고 추후 미국 내 다른 주요 기업들과의 단기 계약 및 가격 협상을 이어가면서 내년부터 장기 계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계 최대 안티모니 생산국인 중국에 안티모니와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안티모니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대미 수출을 통해 미국의 탈중국 자원 공급망 구축에 힘을 실어주고 새 정부의 경제 외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려아연은 전략광물과 히토리 수출 통제 등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TMC에 투자한 소식도 전해지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호재 속에 고려아연의 주가는 5.29% 상승한 83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른 수혜 기대감과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패키징 구체화 소식까지 전해지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AI 수요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대는 구조적인 상황이라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는 매년 7% 이상 성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2028년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반도체 업체들의 수요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기술적 한계만 극복한다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KC와 삼성전기의 주가는 각각 15.38%와 2.99% 상승했고 PI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각 후약의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코스피 3,000피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장중 흐름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면 오늘 코스피는 2,95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고점이 2,998포인트였습니다. 2포인트만 올라가면 3,000피였는데 결국 3,000피를 목전에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약보합으로 전환하면서 2,925포인트 저점 터치 이후에
그래도 이 낙폭 줄여가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흐름 비슷하게 이어갔습니다. 오전장에서 고점을 터치를 했고요. 1시 기점으로 해서 약보합으로 전환했는데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하면서 오늘 약보합권에서 0.2% 하락한 775포인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2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어제 그래도 매수하면서 이 지수를 좀 견인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포지션을 잡으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1,100억 원, 기관 같은 경우도 1,0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은 오늘 팔아내는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7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장중에 매도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개인이 조금 담아내면서 지수의 하방을 조금 지지해 줬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급등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주목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첫 번째는 유리기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붙었던 상황인데요. 앞서 지난 6월 5일에 삼성전기 측에서 애플과 유리기판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한 차례 들려왔습니다. 이때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을 이어졌었는데 오늘 삼성전기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애플의 시제품을 이미 공급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또 글로벌 공급사에도 이미 시제품을 좀 공급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었던 모습입니다. 앞서 삼성전기 측에서는 유리기판 올해 시제품 라인을 가동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조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특히 2027년에 양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삼성전기 이 개별적으로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AI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서버라 던가 또 전장용 MLCC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삼성전기 2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이 신성장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좀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매수 의견 또 목표 주가도 18만 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7년에 하반기에 이제 양산을 하게 되는 부분 역시도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들려왔는데요. 관련해서 삼성전기 앞으로 어디까지 좀 지켜볼 수 있을지 또 반도체랑 묶어서 앞으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우선 오늘 유리기판단에서 가장 상승 탄력을 받았던 종목은 PI였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대형주인 SKC라던가 삼성전기를 중심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SKC 같은 경우 15%대 급등 흐름 이어갔고요. YC캠이라던가 램테크놀로지도 오늘 장중에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그래도 9% 또 5%대 강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는 어떤 부분들이 주목받았는지 같이 정리해 보시죠. 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조방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나오션 측에서 바다 위의 정유 공장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해저 시추를 해서 원유를 끌어올리고 이 바다 위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저장하고 또 하역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설을 FPSO라고 하는데 이 FPSO 같은 경우는 한 기당 1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7년부터 2년에 3개의 선박을 건조하겠다라는 계획들 발표하면서 오늘 기대감을 굉장히 모아갔던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 FPSO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에 372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은 5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다변화뿐만이 아니라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오늘 시장에 존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 급등을 하면서 이 정고점에 굉장히 다시 한번 가까워졌는데 얼만큼 상방이 열려 있는지 이어지는 시간에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우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 7%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매수세도 확인이 됐고요. 또 한국화본 같은 경우 5%대 강세, HD현대마린솔루션 1.9%, HD현대마린엔진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1.2%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신고가 기록 후에 하락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존재한다라는 부분은 오늘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시장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장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 사실 오늘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3,000피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3,000피를 바로 코앞에 놔두고 꺾인 게 좀 아깝긴 하지만요. 연말까지 3,000피를 가겠다고 이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들이 해왔기 때문에
요번에 좀 노린 것은 너무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는 에너지선이라는 게 막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런 리스크 악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자리를 주고 또 3,000포인트까지 쉬엄쉬 가고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이제 임기 내에 5,000피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듯이 우리 증시도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경기 부진에서 빠져나와서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이 지수도 우리 투자자들 모두가 해피할 수 있게 꾸준히 달려가는 그런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 네, 해피하게 꾸준히 좀 올라가는 시장이 그래도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 준비해 주신 이슈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환율 역풍에도 AI 전장수혜로 버틴다. 네, 오늘 삼성전기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죠. AI 전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 나오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뷰를 제시를 했는데요.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사실 오늘 유리기판이 강세를 이어갔거든요. 유리기판 조금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면 좋을까요? 네, 유리기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뭐 지금 삼성전기를 갖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유리기판에서 그래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는 건, 즉 돈을 버는 건 SKC입니다. 그런데 SKC보다 삼성전기가 요즘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삼성전기에서 좋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뭐 LG노텍이나 뭐 SKC보다도 이 전장 쪽에 있는 관련된 소재나 이런 쪽에 있어서 삼성전기가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를 많이 내놓고는 있습니다. 특히 유리기판에 관련해서 그런데요. 하지만 실제로 유리기판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SKC가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고객사로 엔비디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기는 아직 엔비디아의 고객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샘플을 잠재적인 고객사들에게 보내줘서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자기네 제품이 유리기판 위에 올려졌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건 테스트를 하고 오케이 받으면 하반기에 양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SKC가 이번에 양산을 태우고 하반기에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양산을 태우기 위한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빠르면 2026년부터는 고객사의 주문을 받고 양산을 태울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수율은 안 잡혔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생산 기간이 오래되고 거기에 맞춰서 수율도 잡혀가기 때문에 수익도 날 수 있는 것이죠.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을 국산하고 이제 말 그대로 양산을 태우는 건 한국 기업들입니다.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 기대감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SKC를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네, 역시나 SKC 가져와 주셨고요. 또 오늘 상한가 기록한 PIE까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종목 같이 한번 진단해 보시죠. 네, 사실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은 대장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SKC를 좀 가져와 주신 것 같고요. 또 PI 같은 경우도 이제 특허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종목들별로 어떻게 조금 짚어보면 좋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SKC는 전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을 이 양산을 태우는 회사입니다. 개발도 먼저 했을 뿐더러 벌써 이번 연초에 이 CES 2025에 이미 완성된 제품을 갖고 나와서 이미 고객사들한테 잠재적으로 보여드린 거죠. 잠재 고객들에게. 그만큼 SKC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SKC는 이것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쪽도 그렇고 동판도 쪽도 그렇고 이런 소재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부터 해왔던 필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매각을 했습니다. 즉 이미 시장에서 돈을 벌기 어려운 그 성장성이 떨어지는 사업 분야들을 매각해버리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지금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분야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KC는 이런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 사업부가 없어지고 돈을 잘 벌 사업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익면에서도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 성장을 계속해 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 이 실제적으로 고객이 되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라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전체 AI 시장에, AI 가속기 시장에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 뭐 과점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거고, PI는 이게 좀 생소한 업체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AI 비전 검사라고 해서 검사 장비 쪽입니다. 그런데 유리기판이라는 것도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이런 그 소재에 대해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그런데 이 PI는 그 갖고 있는 그 검사 장비가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I가 또 중소기업이고 또 이런 주식 상장 주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같이 쉽게 상한가에 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들을 좀 많이 보시긴 하는데, 길게 보면 긴 시간을 놓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꾸준히 많은 돈을 버는 SKC 같은 대장주들이 항상 시장을 견인해서 간다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SKC가 시장을 그래도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국내 기업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뭔가 좀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김태현 파트너님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역시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SKC죠. 유리기판 같이 신규 소재가 나오면 그 신규 소재를 가장 먼저 앞에서 끌고 있는 대기업이 어딘지 확인해 보시고 그 기업을 사셔야 됩니다. SKC 같은 경우 이미 예전부터 CES 2025니까 1월 한 5일부터죠. 그때부터 샘플을 이미 완성해서 갖고 나왔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주가 계속 하락을 했죠. 그거는 이 SKC가 지금 당장 유리기판을 갖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동판 쪽에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수익을 제대로 못 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부 중에 이번에 SK 넥슬리스라고 계열사가 있는데, 이 넥슬리스의 이 말레이시아 법인을 매각을 합니다. 그렇게 매각을 하면 거기서 또 수천억의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 들어온 돈 갖고 SKC가 이 유리기판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SKC는 자체 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돈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이쪽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특히나 SKC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모시고 있고, 엔비디아가 AI 그 가속기 시장의 전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여기서 먼저 선두기업으로서 이 협력사로 참여를 하고 이 공급망에서 수익을 내면서, 또 한편으로 같은 계열사인 SK 하이닉스도 이런 그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쪽에서 또 수혜를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KC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를 보면은 공급처를 더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 보더라도 유리기판주들이 상승을 할 때 반도체도 같이 한번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SKC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다른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바로 열어보시죠. 하나오션 3년 만에 브라질 바다 위 정유 공장 수주 도전. 네, 오늘 조선주들도 이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하나오션 진짜 이 정고점에 다시 한번 가까워졌는데 기대감들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네. 조선 쪽은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3대 산업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입니다. 근데 조선이 호황이 뛴 건 작년부터고요. 확실히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작년에 후판 가격이 안정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환차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작은 배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최소한 2년에 3년 정도 걸리는 아주 대형 배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 조선사들은 대규모로 환차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배들을 만드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또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 회사들이 수주하는 배 척수는, 그러니까 톤수는 중국보다 적더라도 중국보다 훨씬 더 비싼 배들을 만들고 수익이 나는 배들을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톤수가 적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미 해군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그 MRO 사업이라고 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시장이 열렸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은 법까지 바꿔서 또 자기네 신형 배들을, 그러니까 군함들을 우리 한국에다가, 한국 조선사에다가 맡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계속 특수성 분야에서 열리면서 우리 조선사들은 확실히 돈을 벌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후판 가격이 안정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조선사들의 주가도 함께 올라갑니다. 네, 확실히 하나오션 측에서는 이 수주에 대한 다변화를 조금 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대장주 하나오션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는 워낙 대장주를 좀 꼽아주시니까 하나오션 또 가져와 주셨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최근에 이야기 보면은 계속해서 수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전망 보고 계실까요? 이 두 회사는 차이가 좀 큽니다. 하나오션은 그 자체로서 조선회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이 조선 회사들의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HD라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있는데요. 그 HD 현대중공업 그룹에 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HD 조선해양이라는 회사는 조선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지주회사와 사업자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초에 한 5만 원 그 정도 할 때부터 이건 싼 종목입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1,450원 넘어 1,490원인가 80원까지 올라가면서 하나오션 주가도 지금 92,000원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쌉니다. 올 연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처음으로 해서 2척을 수주했지만 올해는 한 4척 정도 수주할 거라고 하고 신규로 필리조선소라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조선사를 인수하고 나서 그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미 해군의 신형 그 군함을 건조하는 걸 수주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특수선 분야에서 확실하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죠. 여기다가 우리 KDDX라고 한국형 구축함 이쪽 사업에서도 또 신규로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특수선 분야에서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유식 생산 저장 이 하역 굉장히 어렵죠. 근데 FPSO라는 이런 배인데요. 이런 배도 고부가치선으로 굉장히 유명한 배이기 때문에 이런 배를 보셔야 되고 HD 한국조선해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고배당을 해주는지 또 주주 환원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계열사들인 현대중공업도 현대미포조선도 또 저기 베트남에 있는 현대 그 비나인가요? 비나도 다 수익이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이 좋기 때문에 그 중간 지주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도 실적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 물량도 많이 갖고 있어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내년까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조선주들 그중에서 또 어떤 걸 꼽아봐야 될지 이 두 종목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가져주셨는데요.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은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역시나 하나오션이고요. 원달러 환율을 중심에 놓고 보시고 후판 가격을 6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맺는데 철강회사들과 조선사들이요. 그때 후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조선업종을 대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오션은 이 MRO라고 해서 이 미 해군의 그 구축함 그러니까 배들을 수리해주는 군함을 수리해주는 이런 쪽에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을 놓고 보시면 특히 특수선 사업 부분이 군함 쪽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하나오션은 여전히 그 주가가 싸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좀 주가가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나는 아직 조선주 관심이 있는데 내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계속해서 좀 오래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 전략 세워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런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뜨고요. 이 교육방에서 시장의 섹터와 종목들 잡아주시니까요. 같이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흐름이 좋았죠. 삼성전자 1.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4%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6만 원까지 도달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파란불 켜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합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8%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그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1.8%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2%대 하락세, 에코프로도 1.4%대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HLB 같은 경우 오늘 코스닥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HLB 같은 경우 0.3%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파란불 켜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외교부는 17일 오후 1시부로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일부 지역에 발령됐던 특별여행주의보를 상향한 조치다. 이로써 이란 전 지역이 3단계 경보 대상이 됐다. 외교부는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에게 신속한 출국을 권고하고 여행 예정자에겐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자, 오늘과 내일 또 이제 이 증시 강의를 통해서 다시 또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돌이켜 보시면 한 1년 가까이 지금 남북 경협주들은 꾸준히 올랐어요. 1년 동안 오르면서 100%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른 이유는 이 말 그대로 이 지난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북한과 대화도 안 하고 서로 강대강 대치를 해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 한 3년여 동안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남북 경협주들은 조금씩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아주 급하게 올라서 단번에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한 100%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오른 건 역시나 기대감이
지난해까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다가 쏟아 들어오기도 했고, 뭔가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남북 관계가 좀 해빙 무드가 되면서 좀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도 오고 또 남북 간에 다시 한번 경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기반한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지난 하반기 비교해서 한 100%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100% 올랐기 때문에 이게 더 오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적자 기업입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고,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걸 이미 예전에 검증이 된 사안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고 금강산에서 철수한 이후로 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좋은 실적을 못 냈죠. 그러다 보니 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남북 경협은 말 그대로 남북한 간의 이런 군사적 대치와 냉전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면서 한편으로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발은 정치적인 이유로 출발했겠지만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고, 개성공단은 우리가 먼저 원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금강산이 만들어지면서 휴전선 155마일에 북한군이 후방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적경지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은 단순히 돈벌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우리 투자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이 관광 자원으로서의 자산을 우리 기업들이 이용해서 북한 사람들에도 일자리를 주고 우리 한국 기업도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개성공단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 봉제, 의류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하다못해 좀 그런 제3세계 국가들과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밀리고 있었는데, 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확실하게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북한의 이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효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간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 개성공단을 일본이나 중국이 이용하겠다고 나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한 겁니다. 그 개성공단의 숙련물도 우리가 돈 들여서 말 그대로 우리가 남한에서 흰 쌀밥을 갖고 점심 때 밥 먹여가면서 가르쳤던 북한 인력들이 숙련공들이 중국이나 일본 기업을 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성공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게 함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든 여탄 뭐가 됐든 간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은 지난 몇 년 동안 셧다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도 살 길을 찾아서 베트남이나 다른 제3세계 국가도 많이 나갔고요. 하지만 여전히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 남북 경협지라고 부르는 종목들이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요번에 새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북한의 금강산 지역의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관광을 상업화한 것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자본과 이 서비스, 관광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한국, 일본, 중국이라는 가까운 나라의 이런 부유층, 이런 관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텔과 리조트, 카지노, 그다음에 골프장을 지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북한이 낮은 SOC 수준에서 외부 자본을 벌 수 있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성공단인데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중소기업 전문공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북한인들 한 5만 명 정도로 고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5만 명의 숙련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이제 한 75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베트남이 50불 받았으니까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낮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고 또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제품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북한 노동력들을 교육시키고 숙련공을 만들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낸 것이고 남북경협 테마주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남북한 긴장관계가 어떻게 완화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이 서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뉴스가 될 때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경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다시 진출할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곧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공부하셔야 한다는데 지금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남북경협 테마주를 좀 가져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 부분 역시나 계속해서 좀 주목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런 전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뜨고요. 여기서 관련한 테마 또 종목들 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관련해서 또 공략주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꾸준히 우상하고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 주가 오르는 이 가파르기가 거의 한 80도, 90도까지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단가를 굉장히 좀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낮게 제시해드린 겁니다. 왜? 기대감으로 밀어 올려진 주가는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증시 격언입니다. 이 증시 격언이라는 건 우리 투자자들 모두가 공통된 커먼 센스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시면 상태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고요. 이미 이 아난티라는 회사는 1년 동안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아난티는 이 호텔업과 리조트, 그다음에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쪽은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아야만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1분기 때 별로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금강산 지역의 그러니까 리조트하고 호텔, 골프장을 갖고 있었는데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이 남북한 관계가 나빠지면서 그걸 포기하고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투자했던 600억을 매몰 비용으로 날려버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아난티는 확실하게 정경 분리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고 정부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고 다시 진출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이 권리를 참 장기 권리를 사놨기 때문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도 거절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난티는 매수 단가 8,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500원 짧게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일단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를 지금 현재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차트에서 보셨겠지만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시전 매물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익시전 매물이 쏟아졌을 때 그때 저가 매수에 동참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역시 보시면 완만하게지만 꾸준히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 접경 지역에 이 회사는 당장 북한에 들어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접경지라고 부르는데 토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좋아질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기업 가치가 오르는 경우를 나타냈었죠. 예전에도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남북한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9.19 남북 군사협의처럼 그 군사합의처럼 평화가 유지되면 그 접경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군사적인 군사보호 지역 같은 게 풀리고 하면서 이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을 내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유동하거나 아니면 담보자치로 제공을 해서 대출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버는 것이죠. 이 회사는
일신석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통일그룹 계열의 종합석재회사로 이게 포천에 대규모의 그 석산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돌을 채취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천뿐만 아니라 접경지 주변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동일한 통일그룹 내 계열사 중에 세일여행사가 있는데요. 그 세일여행사는 일본 제1교포나 일본들을 이 금강산으로 관광시켜주는 권리를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에는 또 세일여행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일여행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신석재도 이 지분법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수단가 2,450원, 이것도 역시 지금보다는 낮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2,300원, 그 목표가는 5,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만큼 일신석재는 우리 땅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누립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종목을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아난티 그리고 일신석재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아난티 같은 경우 앞서 남북경협 이야기 저희 다뤄볼 때 또 아난티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는데 그 이후에 시세 분출이 나왔죠. 그만큼 전략들 잘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뜨고요. 이 교육방에서 시장 흐름이라던가 섹터 또 테마까지 짚어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또 이 방법이 조금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공략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예전 개성공단을 할 때 그 개성공단에서 가장 큰 의류 공장을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바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는 이 글로벌 세아라는 그룹의 옛날에는 나산그룹이었죠. 지금은 글로벌 세아그룹의 계열사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성복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조이너스와 꼼파니아 같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옷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옷들을 대부분 다 외주 가공업체를 통해서 하시죠. 그러다 보니 외주 가공업체를 하다 보니 자체 공장이 없습니다. 그 말뜻은 개성공단이 오픈을 하면 다시 개성공단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에프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인디에프는 지금 그 매수 단가 1,1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업체도 상당히 오랫동안 올라왔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올랐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다시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인디에프를 그 장기적으로 보시는데 지금 매수 단가가 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할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랬을 때 저가로 매수를 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이 개성공단에 대한 뉴스들이 앞으로 나올 때 가장 중심이 돼서 개성공단 재진출에 대해서 말들이 나올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가 좀 되면 인디에프를 중심으로 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이 남북경협 관련한 테마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일신석재, 아난티 그리고 인디에프까지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교육방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전략들 같이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은 부족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챙겨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정보들 꾹꾹 눌러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